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특집 방송 전화로 전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북 FM 김일웅 김선영입니다. 네, 저희 오늘 전화로 전해요 두 번째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네. 네, 코로나19 관련한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네, 오늘의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WHO에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란 표현을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렇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역시 영어 전문가시라. 네. 영어로 하면 이게 소셜 디스텐싱에서 그 물리적을 피지컬 디스텐싱이라고.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네. WHO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걸 더 제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거리는 두되 사회적 유대감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것을 네네. 더 제안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만날 때 2m 간격을 유지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네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뭔가 좀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제 요 용어를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좀 암울한 소식인데요. 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19는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집단 면역의 방법은 두 가지래요. 예방주사,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한번 걸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신은 지금 12개월 이후에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이라고 했을 때 60%면 3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백신이 나오기 전에 3천만 명이 감염이 돼야 이게 종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00명씩 감염된다고 해도 3천만 명이 감염되려면 3,000일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메르스나 사스처럼 네.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네. 네, 장기화될 거고 가을에 재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답답하고 하지만 길게 보고 버텨야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장기전이 네네. 될 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방역에도 신경 쓰고 네네. 저희 이동 반경에도 신경을 네. 계속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또 병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산을 조금 늦추는 차원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장기화로 가면 이제 예전처럼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서 네네. 격리하고 이제 이런 대응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이제 이런 국면으로도 접어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의 양태들이 많이 변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 이제 국민 개개인도 좀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네. 또 재밌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소식은 거의 지금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M,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네. 인공호흡기를 생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무슨 전시물자 생산법? 이런 법에 근거한 건데요. 어머나. 네, 전쟁 시기에 이제 정부가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라고 기업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GM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마스크나 의료 장비 긴급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에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우리 명품 구찌에서는 이미 100만 장의 수술용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하고, 네네. 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또 샤넬 이런 이제 향수 회사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준 전시 상태
인 것 같고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는 네네. 그 특정 브랜드의 네. 심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마스크에 들어갈지. 아, 그건 아니겠죠. 마스크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들은 얘기는 샤넬에서 손세정제를 생산하는데 네네. 별도의 손세정제 용기는 지금 없어가지고 아. 샤넬 향수병에다 손세정제를 그래요? 담아서 생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참 있더라고요.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이어서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공식적으로 1년 연기를 하겠다. 네. 네, 아베 총리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음. 뭐 여러 나라에서 뭐 캐나다, 뉴질랜드 등등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연기하지 않으면 네, 이런 압박이 있은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연기를 결정했고요. 네. 올림픽이 연기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취소된 거는 4번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가 전쟁, 1, 2차 세계대전 때문이어서 네네. 올림픽이 이렇게 연기되는 것도 거의 지금 이제 준전시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따가 인터뷰할 분하고도 좀 연결돼 있는데요. 네, 사상 초유의 4월 6일 개학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지금 또 상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뭐 온라인 계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르면 3월 31일에 추가 계약 연기를 할 것인지, 온라인 계약을 할 것인지 등등을 발표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아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없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학부모님들은 아주 거의 한계에 다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네. 또 국가 원수들도 걸리기 시작했대요. 누가 걸리셨죠?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이 음. 코로나19 감염이 확정이 됐죠. 국가 원수 중 처음으로 네네. 판정을 받았고요. 찰스 왕세자, 영국에 있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네, 1순위죠. 1순위인데요. 찰스 왕세자에 이어서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흔히 얘기하는 주요국 정상들 중에는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네. 근데 검사를 받은 분들은 많아요.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그 트럼프 대통령도 받았고, 그렇죠. 뭐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네, 다 음성이 나왔는데, 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새로운 그 코로나의 진앙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죠. 이미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사망자 수가 중국 사망자 수를 넘었고요. 요걸 이겨내기 위한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그 침체돼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각국에서 이제 재정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헬리콥터 드롭, 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현금을 풀겠다 이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 달러 찍어내기에 돌입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은 이 재정 적자 3%를 되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나라인데 이번엔 GDP 대비 5%의 재정을 바주카포처럼 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프랑스도 GDP 2%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그리고 영국, 네, 좀 전에 존슨 총리 얘기 나왔는데 영국 재무장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GDP의 15%에 이르는 3,300억 파운드를 쏟아붓겠다. 그리고 스웨덴도 GDP 6% 규모의 세금 면제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비상 상황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이 3월 30일인데요. 네네.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 가구가 대상이 되겠다 하는 데들은 네,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네. 네, 거의 모든 광역 지자체가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 네네. 그리고 전북 전주시에서도 1인당 52만 7천 원, 중위소득 80% 이하. 네네. 부산 기장군에서는 1인당 10만 원 정도로 기초지자체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러한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이죠, 30일 날. 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 빼고는 다 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지급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4월에 2차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는 계획이고, 근데 이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소득이 791만 원 정도까지는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가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되게 과감한 어떤 경기 부양책 아니면 사회적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남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강북구 동네로 와서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좀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이후로 확진자가 없어서 5명이 유지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그리고 구내식당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국면에서 또 뭐 강원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면서요? 네, 코로나 피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강원도로 언택트 힐링을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몰리고 있대요. 네, 요새 이제 저희가 비대면 방송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강원도 인구 밀도가 네네. 전국 최저더라고요. 서울의 180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뭐 동반자 외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제 가족형 장기 숙박이나 네네. 차박 캠핑, 나홀로 트레킹 등의 폐쇄형 언택트 액티비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리조트 주말 투숙률이 90%까지 치솟았다고요. 아, 네네. 그래서 캠핑장 예약이 또 어렵다고 하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이제 특히 좀 고령층 중심으로 네. 아예 그냥 리조트 장기 숙박하는 네.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이게 이제 어떤 이 재난 사태에서 기존의 좀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대응들이 각각 달라지는 너무 달라지네요, 네. 사실은. 또 이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당장 저희도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장기 숙박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네.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기존의 어떤 사회적인 뭐 차이나 차별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오늘 이 코로나19 관련한 주간 소식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를 저희가 또 준비했잖아요. 어느 분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죠? 네, 강북 FM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안학교 선생님 한 네네.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반 학교도 지금 개학 연결 혼란스러운데요. 대안학교는 과연 어떤지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학교 홍정인입니다. 아, 예, 제가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적극적인 인터뷰이 좋습니다. 네. 네. 네, 다시학교의 홍정인 선생님과 전화로 연결돼 있고요. 네. 먼저 그 다시학교를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네. 그 마을에 중고등 대안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현재는 예비학교를 운영 중이고요. 아, 예비학교. 내년에, 내년에 정식으로 중등 과정을 시작하려고 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럼 지금은 정식 학교가 아닌 건가요? 다시학교의 예비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뭔가 네. 뭐 시험이나 경쟁, 뭐 나중에 뭔가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배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배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자라는 네. 의미로 지으셨고 지금은 네. 이제 예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그 학교들은 개학을 지금 4월 6일로 연기했다가 또 네.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이게 되냐 아니냐 이렇게 막 그 네네네. 발표가 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학교는 지금 어떤지 개학 연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네네. 대안학교들도 그 정부 조치에 따라서 개학을 다 연기했고요. 일단은 연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뭐 네. 학교 방역이나 어, 그런 것들 준비하고 학교에 뭐 체온계, 뭐 소독수, 네네. 손 소독제 이런 것들 구비하고 아, 네네. 학생들한테는 가정에서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내용 수정해서 과제로 나갔고 아, 과제가 나갔군요. 네. 네. 저희도 뭐 독서 활동을 위해서 이제 추천도서 목록도 보내고 네, 같이 계시는 그 월평 선생님이 집에 네네. 책을 이렇게 배달해 주시기도 했고요, 아, 학생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를 보내고 만들고 하는 게 네네. 좀 미리 예정된 건 아니어가지고 좀 급하게 이루어진 감은 좀 있죠. 네. 네. 정부 방침대로 이제 계약은 연기가 돼 있고, 네. 네.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뭐 방역, 물품 이런 준비들 하고 계시고, 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과제도 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 네. 학생이 지금 몇 명이시죠? 저희는 지금 네. 초등 아이들 2명이 있는데 네네. 종종 이제 부모님들 단톡방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나 확인하고 과제 낸 것들 이제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아, 네. 확인하고 그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아, 네. 이게 과제는 어떻게 잘 하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과제를 이제 글자로 보내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네. 제가 과제를 이렇게 하세요 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아, 네. 좀 에너지를 많이 들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집에서 하고 네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집에서 책 보고 만화책 보고 그림도 그리고 네. 가족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학교 오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근데 뭐 되게 심심해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좀 듣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좀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한데 네네. 뭐 다른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나 네.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 스마트폰 때문에 갈등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는 좀 네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학교를 아마 다닐 때도 스마트폰 그쵸. 네, 이 문제가 심각할 텐데 네. 또 학교까지 안 가니까 더 심하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아, 있는 네네. 상황도 많이 전해 들었고 그래서 아마 개학하고 나면은 그런 생활 흐름을 잡는데 좀 많은 에너지가 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학생이 2명이고 선생님이 2분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한 4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사부작 수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 네,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 때문에 네네. 좀 긴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원수도 적은데 네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뭐 혹은 그래도 정부의 방침이고 하니 네.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여러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런 결정이 앞으로의 일에 이제 선례가 될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학생 수가 적고 많고를 네네.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에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네네. 고려해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네네.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네. 네, 학생 수가 적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지점들을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없고 그게 단순하게 뭐 우리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네네. 결론 내리지 않기로 네. 네. 네, 긴 회의 끝에 네. 결정하셨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이 계약이 계속 연기되면서 학교 네. 일선 현장에서도 되게 혼란이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힘들어하시고. 근데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뭐 좀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국면에서 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뭐 배려나 지원 이런 게 좀 있나요? 일단은 그런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네네. 네, 일단 그 개학 연기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일반 학교에는 뭐 방역이나 마스크의 뭐 개수 확인 뭐 이런 것들도 기사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서울 대한교육협의회에서 네네. 대안학교의 그 방역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이제 공문으로 보내놓은 지금 현재 상태이고요. 아, 네, 그래서 관련 부서한테? 네네. 이제 이렇게 대안학교에도 방역 물품 지원이 네네.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공문으로 지금 현재 보내놓은 상태고, 결정은 아직 안 났고. 지금 그런 내용으로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링크가 막 돌고 있는데, 네네. 네, 규모가 조금 있는 대안학교 경우에는 이제 뭐 마스크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공간 소독기 등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고, 아, 네네. 네, 별도의, 하긴 뭐 지금은 이제 일반 학교들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제 대안학교에 그쵸. 대한 별도의 지원책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없는 상태고, 네, 대한교육협의회에서 대안학교에도 방역 물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요 정도네요. 네네네. 네. 그 이제 학생들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가끔 네. 가끔 보고 싶으세요? 네, 그 단톡방에 이제 부모님들이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모습이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2달 사이에 예, 학교에 안 나와서 얼굴 형태가 좋아가지고. 약간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 성장 때문에. 네네네. 네.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놀라는 정도. 네네. 네. 네, 그러면 참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 신경 쓰셔야 될 것도 많고 또 갑자기 과제도 준비하시느라 네.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곧 계약을 하겠죠. 아마도 뭐 일반 네, 학교도 그래야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른. 네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곧 만나게 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네.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네. 우리 코로나19 이렇게 함께 이겨내 보자. 네, 네. 이런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애들하고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랑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게 네네. 되면은 정말 막 한 학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솔직히 이제 이번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좀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난 사태가 벌어질 네. 때마다 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제일 네네. 먼저 좀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배제하고 차별하는 혐오 발언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 예. 그런 뭐 콜센터처럼 밀집된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집단 감염이란 형태로 이렇게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전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이 도대체 어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새로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좀 이전부터 문제제기 되었었지만 그동안 많이 외면되어 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확진자를 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서로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감염병을 좀 이겨내는 것과 동시에 이런 우리 사회 많은 그런 병폐들도 같이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그런 사회로 네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그래서- 드러나고 있는 또 이미 존재했던 우리 사회 병폐들 좀 따뜻하게 살펴보고 서로 위로하면서 좀 코로나 이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네. 전화로 인터뷰 맞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다시 학교 홍정인 선생님, 네, 인터뷰 해봤고요.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인터뷰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네네. 저는 아까 피디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이들이 스마트폰 얘기는 선생님께서 하셨군요. 네네. 선생님께서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아니죠. 네. 들었는데 네. 선생님께서 스마트폰 얘기하시면서 학부모님들과의 갈등이 되게 깊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크게 문제일 거라는 거에 공감이 갔습니다. 네. 하긴 뭐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빠져 살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나 싶고 그걸 그러니까요. 또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또 엄마 아빠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슬기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네. 근데 그렇다고만 하는 이유 때문에 또 계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 그래서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 저희같이 이 아이들이 없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고민들을 네. 아마 네,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네. 싶고요. 네, 힘내시라는 말씀 네. 네, 이 자리를 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이라서요. 참 뭐 이거저거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의도만큼 잘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 방송하셨는데 네. 네, 간단하게 느낌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저희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네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조금 네네. 길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좀 길었죠.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보완해서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도 예.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병폐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또 직접적으로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로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고 네. 너무 자화자찬 아닙니까? 다시 네? 뭐가요? 너무 자화자찬 아닙니까? 자아자찬이요? 네. 그럼 좀 자아자찬 해야죠. 네, 어떻게 네.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네, 점점 더 나아가는 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장기화 되는 건가요? 그거는 네, 저희 능력 되는 한. 네네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정하게 불안한 거는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신 때도 뭐 감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는 당연한데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아까 뭐 홍정희 선생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뭐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과하게 탓하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언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발 하라리라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네네. 불리는 그분 인터뷰 기사 외신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지구는 이제 뭐 이동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막는데 예를 들어 뭐 국경을 틀어막고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인류가 같이 힘을 모으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고 서로 혐오하고 비난하면 가장 최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길어질 것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사회적 거리는 두지 말고요.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네, 긴 호흡으로 이겨냈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도 그런 각오로 긴 호흡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만 마칠까요? 네, 저희 방송 마치면서요. 삼각산동에서 어르신들께서 배드민턴 하시는 소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한 주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